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인이 원하는 일꾼을 뽑아야지 주인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주인을 오히려 일꾼으로 부리겠다, 신분을 부여해서 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우선 요즘에 인기율 가지고 순서를 정하니까 인기율 1, 2, 3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기에 얼마나 훌륭합니까?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의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지사 출신입니다.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그 대단한 검찰청의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기호 4번 안철수 후보, 한때는 한국의 석학이다. 어찌된 석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천재다. 그리고 돈이 많다. 성공한 사업가다. 이렇게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지금 1, 2, 3위라고 하는 이 3명 모두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몇 년도에 건국됐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눈치챘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 세 사람이 다 이번에 자기를 뽑아주면 국민들이 자기를 원해서, 그래서 자기를 대통령으로 모셔주면, 그러면 자기가 헌법을 고치겠다.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2등분, 3등분 해가지고 이쪽에는 물을 주고 이쪽에는 비료를 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겠다고 걸고 나온 후보, 우리 대한민국이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멀쩡한 나라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 후보자가 헌법을 고치겠다고 하면서 나온다는 것은 아예 이 나라가 병든 나라라든지 아니면 이 나라를 없애고 새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이든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튼튼하고 우리가 대를 이어서 가꿔온, 지켜온 우리 조국이라면 나라의 기틀인 헌법을 뜯어 없애겠다. 없애고 새로 만들겠다. 이런 소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2월 24일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것이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을 4년씩 8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좀 오래 하고 싶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대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이 한번 뽑아줘도
국민이 뽑은 1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다시 1위와 2위를 놓고 다시 뽑겠다. 자기들이 정하겠다. 국민에게서 대통령 투표권을 뺏어가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하는 투표를, 전 국민이 하는 투표를 2차례씩 대선 투표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워낙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동점자가 1위가 나왔을 때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국회에서 결선 투표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정치인들이 선출하는 것이죠. 국민은 대통령을 뽑는 자리에서 저만큼 떠밀려 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보고 좋다. 나는 민주당이 좋고, 나는 송영길 대표가 좋고, 나는 이재명 후보가 좋기 때문에 그거 좋다고 했다면 그 국민은 얼간이입니다. 스스로 노예를 자처한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국민 가운데에는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는 자라고 해서 국민에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으면 결국 국민은 정치인들의 노예로 그 지위가 전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그런 국가는 국민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이런 4년 중임제, 대통령 한 번 뽑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서 지금은 단임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봤듯이 여론조사 동원하고 광고 홍보하고 돈 선거하고 해서 8년씩 하겠다. 뭐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결선 투표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대선 직후에 자기네가 뽑히면 이걸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것을 안철수 후보도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거 헌법 개정해야 하죠. 그 다음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겠다. 보면 민주당하고 딱딱 맞죠. 이런 것을 그 정책 공약집에 넣어서 2월 2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무엇인가? 이런 내용은 윤석열 후보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봅시다. 이거 국민들에게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국회의원 하던 사람들, 정치권에 있는 어느 정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철밥통을 제공하는 거다. 특히 이것은 전에 그 심상정 의원이 이야기를 꺼냈고 그 소수정당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그 의석을 보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이게 제도가 어떻고 어느 나라가 이걸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러시아, 중국, 또 김정은 집단, 이렇게 지금 핵 무력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강점을 앞세워서 자칫 세계 또 다른 정복의 시대가 펼쳐질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상황이죠. 안보가 위태롭고 거기에 비용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이 이 갖가지 팬데믹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예고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이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특별히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대에 이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자기들 이미 국회에 몸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당에 있고 대선 후보 하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네 밥그릇을 이렇게 챙기고 나온 겁니다. 이거 하겠다. 그런데 이거 지지해주는 국민들은 뭡니까? 지금 결국은 선거제도 자기네가 쉽게 계속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고치겠다는 건데, 그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국민은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선거 때조차 이들을 보면서 국민이 너희는 자격이 없다 소리를 하지 못한다면 발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이 하니까 이거 들여오면 우리가 선진국답게 더 좋아지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제 다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자기들끼리 더 길게 해 먹자고 하는 건데 거기에 돈 쓰고 그것 때문에 국민이 동원되고,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시끄럽다. 그냥 들어가서 지금 있는 헌법, 지금 있는 법체제 안에서 사고 치지 말고 제대로 거기에 따라서 공무 수행을 해라. 어째서 집에 일꾼을 들여놓으니까 집을 부수고 새로 짓겠다고 하느냐. 이 정도 돼야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번에 안철수 후보의 그 공약집에서 참으로 어이없는 대목을 봤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얌전하게 뒤에 앉아 있다가 지금 와서 나는 좌파가 아니다. 굉장히 보수 흉내를 냈죠. 나는 군 복무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문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대나 뭐 이런 말이 있죠. 국민을 그동안 기만했던 겁니다. 지금 보면은 헌법 전문에, 헌법은 대한민국 전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대한민국의 이념이라고 넣겠다고 하는 자들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뭐 다른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세 명만 보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렇게 넣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구의 대한민국입니까? 5.18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5.18 광주 5.18 그 부상자들, 유족들, 그들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그런 지탄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찰싹 붙어 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 윤석열 후보 가서 막 이야기합니다. 5.18 정신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이게 헌법 정신이다. 대한민국은 5.18 정신으로 앞으로 쭉 가야 한다. 자, 이 세 사람이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는데 5.18이 뭔지 아십니까? 이 5.18 사건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1980년 5월에 이 한반도 저 서남 쪽에 있는 광주라는 도시에서 잠시 동안 그 국가의 영토를 점령을 했던 사건입니다. 1980년 당시 신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은 5.18인데 이게 5월 18일의 일이 아닌 겁니다. 5.18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5.18은 5월 21일 차량 탈취, 무기 탈취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그전에 했던 사람들은 내가 공세웠다고 말도 못 꺼내는 것입니다. 5월 21일 무장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게 5월 27일 무력 진압이 된 겁니다. 물론 이 무력은 국가 공권력이 맞습니다. 이게 5.18 사건입니다. 광주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5월 21일 전남도청을 무기를 가지고 점거하고 광주 시내를 장악하고 그야 비워줬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대치 상태에 있다가 국가 공권력과 대치 상태에 있다가 5월 27일에 무력 진압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때 5월 21일에서 27일까지 이게 민주화운동 혹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합시다. 나중에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그 계급으로 나눴을 때 프롤레타리아 계급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정치인이 가서 총 들고 거기 봉기했다, 민중봉기했다 하는 기록이 없죠. 안 했습니다. 진짜 이때 싸웠던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민중봉기 이걸 일으킨 겁니다. 이게 유네스코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죠. 민중봉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18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이재명 후보 이거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광주가 무기를 가지고 민중봉기를 했다. 1980년에. 이게 헌법 정신이면 이때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 세웠다는 뜻이 되겠죠. 이거를 광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 일에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나중에 써먹은 것이죠. 정치적으로. 실제로 몸을 던진 사람들은 바로 이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에 프롤레타리아트 그들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5.18을 팔아먹으려면 이 사람들한테 뭘 좀 제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까짓 거 돈이나 주고 공무원 뽑을 때 우선권 주고 대학 들어갈 때 남보다 먼저 앞에 서게 해주고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 정당도 만들고 대통령도 내보내고 국회의원도 빵빵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어째서 프롤레타리아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냐? 돈이나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했던 거냐? 바로 사건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이념이다. 어디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4번 후보들 이거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만일 이게 헌법에 들어가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고 한다면은 안철수 후보 이번에 공약집에 세종시를 또 행정수도로 명시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광주를 수도로 해야지. 뭘 알고 얘기를 하든가 얘기를 했으면 책임을 지던가. 다들 전부 깡통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틀렸다 하고 말하는 경력 있는 정치인도 학자도 그리고 원로도 없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가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걸 그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데 사실 5월 27일에 진압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민주화 세력이 일어섰죠. 그리고 30여 년 정치권을 좌우했습니다. 그런데 5.18을 양분으로 빨아먹고 자란 지금의 민주화 진영, 그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반미 정치 세력입니다. 미국을 적으로 여기는. 그 직후에 있었던 것이 미 문화원 방화 사건입니다. 사람이 있는 데다가 기름 붓고 불 지른 사건. 이거를 윤석열 후보는 헌법에 넣겠다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도 넣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뭐 민주당 후보니까 당연히 넣겠다고 하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을 겁니다. 홍콩이 어떻게 됐는지 봤죠. 그리고 앞으로 곳곳에서 전운이 감돌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자유세계에서 어느 정도 배제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어땠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문재인 씨가 즉시 한 게 뭡니까? 우리 미국 편이야. 이렇게 바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머, 한국의 문재인 씨가 우리하고 동맹이래. 미국 편이래. 우리도 알았어요. 아, 이게 지금 외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는 반미로서 계속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씨 이제 나와서 일반 국민으로 돼서 양산에 가 있으면 이런 반미 정권 들어서 있으면 전쟁 보겠죠. 뭐가 어떻게 될지 그 정도는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냥 지방에서 뭐 말하면은 이재명 후보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경력밖에 없고 윤석열 후보 정치 뭔지 모르죠. 검찰청에 있던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는 범죄자를 상대하는 것뿐입니다. 정상적인 법을 지키는 이런 국민은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문외한이긴 마찬가지죠. 안철수 후보는 의사는 의사인데 수술 못하고 진료 못하고 그런 의사 아닙니까? 다 이런 겁니다. 지금 후보들 나와 있는 사람은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이 있다는 그 헌법조문 하나 믿고 후보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은 최소한 지켜야, 그래야 국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머리에 든 것도 없는 자들이 헌법 고치겠다. 또 선거법 고쳐갖고 우리 동지인
국회의원들 앞으로 걱정 없이 계속 자리 차지하게 하겠다. 안철수 후보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하는데 뭐 앞으로도 국민의당은 계속 소수당 할 모양이죠. 이거 소수당이 목매는 건데 다수당 할 꿈이 아예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고치겠다. 우리 정치인들을 위하여 내가 대통령 되면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래서 헌법 고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 우리가 비록 소수당이어도 비례대표 계산해서 좀 나눠 먹고 싶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국가를 더 튼튼하게 지키겠다. 나는 국민의 뜻에 좀 더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런 소리는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이 누가 높다 누가 높다 하는데 그 거짓된 삶이 그래도 괜찮습니까? 범죄 혐의가 터덕터덕 붙어가지고 감옥의 담장 위를 걷는 자들이 1등, 2등을 서로 겨루고 있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번에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상식,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대선 후보 나온 저들이 영웅이 아니다. 정말 거의 쓰레기들이 나왔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는 헌법과 법률 시스템이 있고 주인인 우리가 있고 저 썩어빠진 언론 방송 그들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대통령 뽑아놓으면 죽어라고 공격을 하고 물어뜯을 그런 언론이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다른 지금 패망해가는 나라들처럼 그렇게는 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후보가 1번부터 14번까지 나와 있는데 별별 사람 다 있죠. 정말 공산주의자 뭐 이런 비슷한 사람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멋대로라는 뜻의 자유 세상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기본은 지켜야 합니다. 국가를 무너뜨리지 않을 자.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이 나라에 침공을 당하지는 않게 할 자. 평화의 깃발을 흔든다고 러시아가 안 쳐들어갔습니까? 그거 아니죠.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혼자 나가서 지키라는 거 아니죠. 이미 있는 시스템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친북, 친중, 친러 이딴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은 누더기 후보다. 어떻게 보면 아주 빈 깡통을 모아놓은 빈 깡통은 이제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후보다. 그렇지만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1등이다. 내가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이거 싹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투표한 사람이 뽑히지 않으면 내 표는 죽은 표, 사표가 된다. 이거 루머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선거의 뜻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투표한 그 후보는 그 표를 받아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정치 세력으로서 좀 더 굳세게 설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대선 후보는 14명입니다. 그러니 누가 1등을 할까? 내가 찍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어느 후보를 정말 어느 후보가 우리의 충실한 일꾼이 될 것인가? 이것을 보고 몇 번이 됐든 그게 14번이 됐든 뭐 13번이 됐든 차례차례 이게 뭐 앞번호 1, 2, 3 이게 아니어도 상관하지 말고 토론 잘 듣고 공보물 잘 읽고 그리고 이와 같은 헌법을 손을 댄다든지 자기들 정치인들끼리 그 귀족 클럽 만들어 가지고 국민 위에 서겠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배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